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드디어 7월이 시작되면서 이제 2023년도 6개월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지난 상반기 경제 어떻게 분석을 좀 한번 해주시죠. 뭐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새로울 건 없는데 일단 그 연준의 그 경제 전망이 가장 잘 요약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건 금융계건 경제계건 금년 초에 올해는 좀 나쁠 거다라는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연준의 긴축 정책도 좀 많이 완화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경기, 경기 침체는 금년도 하반기 정도면 이제 나타날 것이 양입니다. 이런 게 이제 주된 그 연초의 예상이었는데, 뭐 보기 좋게 다 깨졌죠. 다 깨졌습니다. 첫째는 경제 성장률이 1사분기가 이제 2%로 마감을 하면서 상당히 괜찮은 편으로 나왔고, 이번에 2사분기, 이제 4월부터 6월까지의 지금 예상치도 2% 선에서 지금 거의 그 중간가를 형성하고 있어요. 중간 가치를. 그러니까 금년도 상반기의 경제 성장률은 연율 기준으로 보면 2%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굉장히 잘 나가는 편인데, 역시 이제 그 불균형이 있는 것은 좀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경제를 크게 둘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제품 생산이나 이제 생산 쪽에 관계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제가 좋다고 얘기할 때는 두 부분이 다 균형 있게 발전할 때가 상당히 안심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상반기를 보면은 제조업은 이제 완연하게, 확실하게 지금 불황에 빠져 있어요. 제조업 부문은. 이건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제조업은 지금 불황에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의 하락을 서비스 부문이 채워주고도 넘칠 만큼 서비스 부문이 잘 되고 있는 게 지금 미국 경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가 오래 지속되면은 그것은 오래 가기는 힘들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언제나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성장률이 비슷하게 나올 때가 좋은 현상인데, 지금 미국은 서비스 부문 쪽으로 너무 좀 치우쳐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와 함께 고용시장 마찬가지, 고용시장도 여전히 강세인데, 고용시장의 또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역시 또 서비스 부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용시장도 잘 되고 서비스 부문의 소비도 늘고 있는 것이 또 뭘 가져오냐면, 인플레이션의 둔화세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많이 줄여야 되는데, 이쪽 부분에 고용이 강하니까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렌트, 이제 서비스 부분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의 그 어느 정도 억제가, 통제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우리 한국 그 이민자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부동산 시장은 이제 벌써 회복기에 들어가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냥 그 어떤 희망적 기대감이 아니고 여러 부동산 쪽의 지표를 보면 지금 다 나아지고 있어요. 거래도 늘어나고 새로 신규 주택 건설도 늘어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은 회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벌써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신뢰성은 낮은 부분이긴 하지만 관심은 가장 많이 받는 주식시장. 이것은 뭐 금년도에 와서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좋은 주식시장은 있기가 힘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경제 성장도 잘 되고, 고용시장 강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회복기에 가는 것 같은 기대감을 주고, 주식시장은 뭐 상당히 올라갔고, 이번에 2사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금년도 상반기 미국 경제는 사실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걸 연준의 입장이에요. 연준의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경제계, 금융계도 다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다. 네. 네. 자, 그러면 말입니다. 경제의 각 분야는 서로 맞물려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제조업 분야는 확실히 불황에 접어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셨고요. 반면에 서비스 부분은 호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가 완전히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여기에 서로 연계가 돼서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보통은 이러한 그 이중 현상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이중 현상이 이제 될 수가 없는 게, 네. 이 제조업 부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 경제 전문가들이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미국 예. 같으면 제조업 분야가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지금 11.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제조업 부문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제조업이 파생시키는 산업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공장이 생긴다든지 네. 뭐 이런 게 했을 때 그 주변 지역의 서비스 부분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게 그렇죠. 이제 그 파생 효과가 굉장히 크다. 두 번째는요. 제조업 부분이 인건비가 서비스 부분보다는 높아요. 아무래도 그 엔지니어들 이런 일들이고 하는 네. 일이 좀 고강도 일들이기 때문에 네. 서비스 부문보다는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어서 그 중산층의 삶에 있어서의 그 제조업 부문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이 두 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조업이 안 되는데 서비스업이 언제까지 잘 될 거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네. 서비스업이 잘 되는데 제조업이 언젠가는 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네. 지금 그 어느 쪽으로 갈 거냐의 고비의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비관 쪽으로 흐르시는 그 학자나 전문가들은 결국은 제조업의 불황이 서비스업의 그 호랑세를 꺾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긍정적이나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업이 잘 되면 결국은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서 소비력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제품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고 그러면 제조업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미국 상황에서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그 경제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네. 금리의 도표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바로 하루치 금리부터 시작해서 석 달치, 그 다음에 뭐 6개월치, 1년, 2년, 5년, 7년, 10년, 30년 이렇게 금리를 보면은, 네. 수익률을 보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역전 현상이죠. 단기 금리가 지금 장기 금리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년차 국채 수익률이 얼마냐면 지금 오늘자로 거의 5%에 가까워요. 그런데 2년 동안의 금리가 5%에 가까운데 10년 금리는 지금 4%를 겨우 넘을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은 경기가 좋지만 앞으로 2, 3년 후부터는 경기가 나빠져서 그때 되면은 금리가 많이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에서 이자율을 덜 받아도 채권 투자자들이 그 금리를 갖고 채권을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장기 금리를 낮춰도 지금 단기 금리의 높은 것보다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에서 5%를 못 받더라도 2년 후에 5%의 지금 2년짜리 채권을 5%를 받는 걸 샀는데 2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럼 2년 후에 또 2년 채권이나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되면은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낮은 건데 이제 이런 역전 현상이 있을 때는 경제가 거의 한 80% 정도의 확률로 침체에 빠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을 바라보면, 금융시장의 현상을 바라보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지금 벌써 1년 6개월째 계속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서비스 부분이 잘 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답을 못해요. 누구도 답을 못하는데 현재까지 추정하기로는 아직 저축해놓은 돈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정부 보조금을 받고 뭐 실업수당도 더 오랫동안 받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분명히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정도 소비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동안에 못한 것을 하겠다는 그런 그 이제 어떤 보복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 팬데믹 때 못한 것을 해야 되겠다. 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근데 돈이 있다는 거죠. 저축한 돈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 질문으로 돌아가면 제조업 부문이 불황인데 서비스업이 화랑인 것이 서비스 업종에 돈을 버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소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소득은 늘어나지 않지만 저축을 까먹고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제조업 쪽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비관자들의 지금 얘기고 네. 이 부분은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어느 쪽으로 갈 거냐 봐서는 뭐 단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불안한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주식 시장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최근에 갑자기 나타난 그 챗 GPT가 불을 당겼죠. 네. 그 AI 쪽이 이제 그 갑자기 인기를 끌면서 이쪽으로 또 투자가 많이 몰리는 것도 이제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이 부분도 아직 AI가 확실하게 자리를 못 잡은 상황에서 좀 지나친 열풍, 이제 조금 더 과장돼서 말하면 거품 네.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부정적인 변수들은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나 현재 미국의 고용 상황이나 생산 여러 가지로 봐서는 불황이 온다고 그래도 그렇게 갑자기 오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뭐 이렇게 나오는 전망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경착륙 얘기는 싹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그 경제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네. 저희들이 이제 좀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유행을 타면 안 됩니다. 이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게 그 유행을 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으면 다 잘 되는 것 같은 쪽으로 그 사람의 편견이 생기는 건데, 근데 이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 편견을 없애려면은 경제 지표와 역사적인 그 자료들을 자꾸 보면 아 이게 좀 너무 지나치다 하는 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서비스업과 지금 제조업 부분이 양쪽으로 디커플링하고 있다. 서로 비동조화하고 있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 점을 좀 감안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경제에 대해서 낙관론을 갖는 건 좋아요. 모든 분들이 낙관론을 가지면 그만큼 잘 되는 것도 있으니까 좋은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불균형, 비대칭 이런 것이 있는 것은 그렇죠.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 이 점을 좀 감안하시고 조심하실 부분 좀 있겠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네. 여기 이제 한 가지는 또 지금 그 시전론이 대법원에서 이제 안 됐잖아요. 그 면제가 이게 9월 말까지만 그 학자금 융자 페이먼을 좀 유예해 줬는데 이제 10월부터는 또 그 폐해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랬을 때 또 소비가 영향을 받는 부분이 또 꽤 있을 거다. 이런 점도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조심을 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전망은 괜찮다고 보는 것이 더 우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원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